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어떤 분야든 다음 단계로 발전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껏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나 아이디어인데요. 국내 한 국방 벤처 기업이 요즘 가장 뜨거운 군용 드론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아이디어인지 오늘 스튜디오에는 국내 최초로 LED 서치라이트 정찰용 드론을 개발한 주인공들 모셨습니다. 먼저 국방벤처기업의 태경전자의 안혜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태경전자에서 함께 일하시는 이충식 전무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TV 보도팀의 윤현수 기자 오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론에 LED 라이트를 접목을 해서 야간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명탄을 사용하고 싶어도 실제 산불로 많이 이어지다 보니까 서치라이트 드론 자체도 부정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드론에 라이트를 다냐. 서치라이트만 해서 될 일인가. 드론을 직접 개발을 해서 제가 이제 오프닝에 이제 새로운 개념의 드론이라고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이제 첫 시작을 했는데요. 이 전무님, 이제 이렇게 이제 획기적인 드론을 개발한 태경전자 어떤 회사인지 궁금한데요. 예. 이 군수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주시죠. 예, 태경전자는 이제 최초로 그 방산 분야에 진출할 때에 그 SMT라고 이제 전자기기의 표면 실장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예. 이 기술 중에서 방산 분야의 특수공정 인증을 저희들이 획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SMT 분야가 방산에 진출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최근에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드론 분야인 신산업 이 분야도 한번 우리가 진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작년부터 드론도 본격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태경전자에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드론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건 줄 알았는데 2019년도 작년부터 예. 이 드론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들어온 거를 좀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윤 기자님, 이제 오늘 이제 태경전자가 개발한 드론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에 된 드론이 이제 주요 무기 체계로 좀 자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정말 4차 산업혁명을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 체계로 좀 들어오게 되는데 현재 우리 군은 이 드론을 얼마만큼 다양하게 좀 활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드론은 그 자율항법 장치에 의해서 그 자동으로 조정이 되거나 무선 전파를 이용해서 원격 조종되는 무인 비행 물체로 멀티콥터와 같은 의미인데요. 육군은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방산업체 등과 함께 손을 잡고 드론의 발전과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학술 회의 그리고 토론회 장, 야외 시연 행사 등을 다양하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오가는 전문가들의 그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 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투의 그 패러다임을 360도 바꿀 육군의 핵심이자 미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드론과 로봇의 합성어인 드론봇은 드론봇 워리어, 즉 미래 육군의 전사가 될 것이라고 지칭할 정도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 드론의 연구와 개발에 올해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2조 7천억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우리 군은 미래 전장 환경 대비를 위해서 드론봇 전투체계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육군은 이미 2018년 5대 게임 체인저 전략 중 하나인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을 하고요.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전국 10여 곳에 드론 교육센터가 문을 열고 3주 과정 120시간의 이론과 실기 교육으로 드론봇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육군의 드론봇 전투체계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요.
드론봇 전투 체계는 정찰과 공격, 그리고 공중 보급, 수송, 방호, 통신 등 6개의 기능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정찰 드론은 표적 상공에 채공하면서 실시간 첩보, 수집과 화력을 유도하고 정보를 획득한 공격 드론은 목표를 타격할 수 있고요. 또 공중 재보급 수송 드론은 전투 물자 보급 역할을 합니다. 후방의 주둔지와 주요 시설은 방호 드론이 임무를 맡고요. 또 통신 중계 드론은 모든 부대가 협동 작전이 가능하도록 통신 여건을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수천여 대의 그 드론이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서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6월에는 육군 11사단이 기계화 부대 중 처음으로 경기도 포천의 승진 종합 과학화 훈련장에서 드론봇 전투체계 전투 실험 훈련을 펼쳐서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요. 훈련은 3단계 절차로 진행이 됐습니다. 1단계는 정찰 드론을 이용한 전장 가시화 작업, 2단계는 가상의 주요 표적에 대한 공격 드론 타격, 그리고 3단계는 기갑 전력을 모두 동원해서 고속 기동을 펼쳐서 종심 진지를 공격 후에 목표 지점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전개가 됐는데요. 무인기인 정찰 드론의 신호에 따라서 K2 전차와 K21 장갑차, 기호 등 기계와 병력이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전진하는 유무인이 함께하는 가상 전투를 치르는 모습을 실제로 접해보니까 마치 그 SF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군은 올해까지 14곳에 드론 교육센터를 세워서 드론봇 조종사를 양성하고요. 또 2년에서 3년 안에 군단부터 대대까지 단위별로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할 계획으로 관심이 크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육군은 이처럼 그 드론봇 전투 체계를 병력 감축 문제를 보완하고 또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주춧돌 놓기에 현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명탄 대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비용이죠, 제일 먼저. 버리는 비용이 그잖아요. 한 번에 날려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돈이니까. 조명탄의 또 문제는 그 사용한 폐기물 자체가 예를 들면 바다에 떨어지는 바다의 오염을 유발하고 산이나 이런 곳으로 쏠 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화재 같은 경우. 드론으로 사용하면은 비용이 들기는 하겠죠. 만드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세가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LED 기술은 계속 발전하거든요. 더 밝은 조명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저전력에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수명도 길고 그래서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배터리로 된 드론을 주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현재 기술에서 최한계점은 아마 40분 정도가 비행의 한계선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30분 날리는 것도 쉽지 않은 드론들도 많고요. 최소한 3개 정도 드론이 교대로 계속 나는 거죠. 예를 들면 수색이나 뭐 비춰야 될 지역이 넓은 경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동시에 이제 뭐 3대? 혹은 동시에 4대 비행까지 이제 군집 드론이라고 이제 저희가 하거든요. 4개가 한 조로 원하는 위치에 정지를 해서 비춰주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저전력이 돼서 떨어지기 전에 다음 조가 올라오고 이제 그동안 또 충전을 하고 그래서 최소한 3개 조 정도가 이제 순환되는 방식으로 임무를 진행합니다. 서치라이트 하나만으로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군에서도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서치라이트 안에 스피커가 내장되고 카메라까지 내장되는 거.
말씀드렸다시피 드론은 굉장히 채공 시간이 낮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대한 길게 쓰려면 다른 데서라도 배터리를 적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제일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은 어쨌든 신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뢰를 지키는 것은 제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하고 제품을 납품을 했어요. 전량 반품이 들어왔어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왜 무슨 분량이냐. 저희 직원들도 민간 제품을 제조하시던 분들로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 직원들도 뭐 10년 이상, 15년 이상 하던 경력자들만 제가 뽑아서 생산을 했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존심이죠. 어느 날 여자 하나가 방산을 부품 국산화를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들어왔는데 브로커 수준으로 끝나는 것도 저는 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게 또 저희 입장이고 하니까 전량 반품된 제품을 전량 또 수리를 다 해서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수리를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네, 자료면 잘 봤습니다. 드론에 LED 서치라이트를 장착해서 조명탄을 대체하다니 정말 단순한 원리 같지만 정말 기발하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안 대표님, 어떻게 이렇게 기발하고 획기적인 이 발상을 하셨습니까? 제가 한 3, 4년 전쯤부터 이제 육군에 드론버 전투단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드론에 뭔가를 다르라는 거예요. 드론의 임무를 뭔가를 할지를 계속 강구를 하라고 이제 주입식 교육을 받았었죠. 그래서 계속 이 드론에 내가 뭘 하지? 할 게 없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2016년쯤에 항공기 내외부 등을 개발을 좀 시도를 했었어요. 예. 비록 이제 성공은 못했죠. 아니, 그러니까 기술력의 성공을 못한 게 아니라 오더 수주의 성공을 못한 거죠. 그런 이제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드론을 자꾸 이제 쳐다봤어요. 드론에 뭘 달까, 뭘 할까. 그리고 보니까 드론에 불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드론에 왜 불이 없지? 불은 왜 안 달아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드론에 불이 왜 필요해? 라는 거예요. 무인기인데. 그래서 아니 무인기도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 표시할 수도 있는 건데 왜 드론에 불이 없어요? 그러고서는 많은 강구를 이제 했었어요. 잠시. 그러다가 어느 날 세월호 사건 때 165억의 조명탄이 터뜨렸다라는 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간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밝지가 않아서 구조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생각이 이제 접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드론에다가 불을 달고 밝혀주면 야간이든 새벽이든 뭐 이게 작업이 끊기지 않고 인명 구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이제 접목이 됐었고요. 재난이나 뭐 이런 사고들이 꼭 낮에만 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 왜 밤에는 뭘 할 생각들을 안 할까 상시에.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서치라이트를 드론에 장착하자. 그리고서 서치라이트 드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세월호 때 사용됐던 조명탄의 효과, 또 한밤에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사고에서 그렇죠. 드론에는 불이 없지라고 하는 그 착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만들어내게 이제 되는 건데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군은 늘 최고의 무기 체계와 장비를 원하지만요. 그렇다고 이제 검증되지 않은 모험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실험이나
우리가 이제 작전에 관련돼서 실험을 한다거나 또 거기서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실수를 이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주어머님, 예. 이제 드론에 LED를 장착해서 이제 조명탄을 대신하겠다는 이제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제 지금 안 대표님한테 들었는데요. 근데 착상은 굉장히 기발하지만 오히려 또 그거를 뭐 실용화하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거부감도 또 이렇게 나타나는 그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요. 실제 좀 어땠습니까? 예, 실제 아이디어는 실생활에서 불편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LED 서치라이트 드론은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군에서 야간 훈련을 할 때 이 드론을 활용해 보고자 하는 그 아이디어를 갖게 된 근본 원인은 현재 군에서 야간 훈련을 할 때 대부분 그 야간 훈련 상황을 실제 상황으로 묘사하지 않고 대부분 그 야간 조명탄 그 낙하 상황을 구두로 또는 메시지로 이렇게 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전적인 훈련이 되지 않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명탄을 사용하고 싶어도 실제 산불로 많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실제 훈련에 적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같은 군의 어려움을 착안해서 실제 야간 상황에서 실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 상황을 메시지나 또는 구두로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LED 서치라이트 드론, 조명 드론을 띄워서 조명 드론이 조명을 밝히는 순간이 곧 조명탄이 낙하되는 순간으로 그 여겨져서 병사들이 조건 반사적으로 은폐하고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유용한 훈련 수단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도 이와 같은 장비를 야간 훈련할 때에 잘 좀 활용하셔서 좀 더 효율성 있고 실전적인 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조명탄이 산불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 어떤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또 야간에 활용했을 때 이 LED 서치라이트라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게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감보다는 뭐 적극 환영하고서 지금 이제 받아들였을 것 같은 생각을 좀 갖습니다. 윤 기자님, 이제 결국 이제 태경전자는 이제 군이 요구하는 제품을요 이제 생산하는 데 이제 그치지 않고 이제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이런 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제안을 했던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이런 창의적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국방 벤처가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이제 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또 잘 적극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정부와 또 기업 간의 이런 이 연계 관계가 참 중요할 텐데 어떻습니까? 네, 이런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장려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전국 각 지역에 현재 국방 벤처 센터가 설립이 돼 있고요. 머릿속 아이디어를 직접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연간 수면 아래에서 한창 활발하게 진행 중이니 이제 곧 있으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아이디어 기술이나 장비들을 잘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위산업 전시회가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마련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민군 협력을 위해서 스핀오프와 스핀온, 스핀업 세 가지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개발된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하는 것을 스핀오프, 그리고 민간 기술을 군사 분야에 새롭게 적용하는 것을 스핀온, 민간 기업과 군이 공동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스핀업이라고 일컫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에 민군 융합 정책을 주요 국가 정책으로 추진 중이고 일본과 중국 그리고 이스라엘도 민군 협력 체제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서 혁신이 진행 중인 겁니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민군 협력들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위사업청은 최근에 신속 획득 사업제도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 획득 사업이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신속하게
획득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12개 과제가 제시된 2차 사업에서는 민수기업의 비중이 8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12개 과제에는 스마트폰 기반의 소부대 전투지휘 체계, 그리고 다목적 무인 차량, 웨어러블 수중 탐색 장비, 소형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 자폭 무인기, 소총 조준 사격 드론 등 군의 첨단화, 스마트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과제가 다수 선정이 되면서 기술력을 갖춘 민수기업들이 국방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갖춰오다가 국방 관련 아이디어가 생겨서 사업화가 고민되는 분들께서는 방위사업청이나 기품원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 정보를 잘 훑어보신다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문을 잘 두드려서 기회를 포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의 개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드론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곤충 정도의 크기의 첨단 기능으로 무장한 초소형 드론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3년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10년간의 노력 끝에 초소형 드론 로보비를 개발했다. 검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작은 크기의 드론이지만 초당 120회를 움직이는 날개를 장착, 이름 그대로 꿀벌만한 로봇이 탄생한 것이다. 하버드대 로보비 연구팀은 4년 뒤인 2017년 물속에서 헤엄치다가 수면 위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새로운 로보비를 발표했다. 드론의 크기는 2cm이며 초당 220에서 300회 날개를 움직일 수 있고 수면에서 37cm 공중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 무엇보다 2017년형 로보비의 장점은 물을 이용해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얻는다는 것이다. 전기 분해 장치로 물에서 얻어낸 수소와 산소로 부력을 만들어 수면 위로 떠오르고 남은 기체를 연소한 에너지로 도약하는 것이다. 미국 사이피웍스가 개발한 미니 드론 포켓 플라이어도 주목할 만하다. 7인치, 즉 17.28cm 크기의 포켓 플라이어는 6개의 회전 날개로 비행하며 360도 회전 카메라를 이용해 홍수나 지진 등 접근이 어려운 자연재해 지역을 드나들며 생존자를 탐색할 수 있고 인명 피해 없이 폭발물 검색 업무도 수행한다. 포켓 플라이어의 가장 큰 장점은 무선 주파수 제어 없이도 자체 구동이 가능해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고 정찰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초소형 드론 역시 군사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노르웨이 프록스 다이내믹스가 개발하고 영국군과 미 특수부대가 운용 중인 검은 말벌 블랙 호넷 PD-100은 길이 16cm, 무게 8.25g에 불과한 군사용 초소형 드론이다. 기체 상단과 후방에 프로펠러가 장착된 헬리콥터 모양이며 최대 시속 38km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다. 표적 탐지, 정보 수집, 위치 확인 등 개인 정찰 시스템을 갖춘 드론이다. (2016년) 미 해군은 FA-18 슈퍼호넷 전폭기 세대에서 초소형 드론 100세대를 투하해 드론 벌떼 공격 훈련을 선보였다. 컨트롤 타워인 한 대의 유인 스텔스기가 폭탄을 탑재한 수십 대의 드론을 제어하며 적 레이더 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초토화하는 작전이었다. 여기서 사용된 페르딕스 마이크로 드론은 전투기에서 투하될 때 발생하는 충격을 견딜 수 있는 특수 설계가 장점이다. 네, 자료면 잘 봤습니다. 안 대표님, 원래는 태경전자는 드론에 부착하는 그 LED 서치라이트를 개발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결국 작년부터 이제 이 드론을 직접 개발해서 납품하셨는데 일이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크게 되셨습니까? 이제 저희는 원래는 라이트만 하려고 그랬었어요. 앞서도 얘기했듯이 저희는 이제 항공기 내부 등을 개발하다가 드론에 서치라이트를 장착을 해서 이 야간에 작업을
또는 뭐 수색하고 인명 구조에 좀 도움이 되고자 했었는데 해병대 상륙작전이라는 세미나를 참여하게 됐었어요. 예. 그 해병대 상륙작전 세미나에 참여하는데 저희는 이제 라이트만 개발을 했고 드론은 다른 업체에서 이제 공급을 하기로 그렇게 MOU도 맺고 협약까지 하고 이제 개발해서 이제 세미나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세미나 이틀 전에 드론을 못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뭐 의도야 사라는 의도겠지만 저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적어도 협약식 처음 시작할 때 구입에 대한 걸 논의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걸 치고 들어오는 건 저는 그런 방식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업체에서 드론을 못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다른 조력자가 생긴 거예요. 다른 분이 그럼 우리 드론 쓰라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 드론 2대를 빌려서 겨우 세미나에 전시를 하고 드론 서치라이트에 대한 홍보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전시가 끝나고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서치라이트만 해서 될 일인가? 아니면 드론을 직접 개발을 해서 드론에 맞는 서치라이트 드론을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드론 개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네. 이제 드론을 만들었던 경험은 전혀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민간용이 아니고 훨씬 기준도 까다롭고 납기를 단 하루라도 미룰 수 없는 이 군수용 드론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또 상당히 이제 무모한 도전으로 이제 얼핏 이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드론을 막 개발하려고 했었을 때 주변에서 뭐 말리거나 무모하다 이런 시선은 좀 없었습니까? 많이 말렸죠. 많이 말리고 많이 무모하다는 소리도 듣고 이 서치라이트 드론 자체도 부정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군은 기도비닉한데 무슨 라이트를 달고 드론에 라이트를 다냐 이런 뭐 부정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질문들을 할 때마다 저는 오히려 방어가 생기는 거죠. 아, 저런 질문을 할 때 내가 이 드론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를 더더욱이 강구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셨군요. 네. 어떻게 끝까지 그걸 완성하고 아니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자신감도 좀 있으셨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론, 그러니까 뭔가를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뭐 기술력이든 영업력이든 뭔가는 이렇게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와 이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랄까? 그런 거 하나로 사실은 밀어붙였죠. 예, 그러셨군요. 이제 놀라운 것은요, 이 태경전자가 이 주변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하고 단 7개월 만에 드론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정우님, 예. 이게 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저희 태경전자가 서치라이트 드론만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예. 실제 그 감시정 촬영 드론도 작년도에 군이나 그 소방에도 사실 납품을 했습니다. 물론 그 납품한 수량이 적긴 합니다만 이렇게 단기간 내에 드론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납품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저희 태경전자 안 대표께서 누구보다도 강한 그런 추진력을 갖고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 그 태경전자 임직원 모두가 그 한 뜻을 모아서 이것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어떤 각오하에 열정을 거기에 더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실패를 누구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그리고 그 도전 정신이 바탕이 돼서 혼연일체가 되는 임직원들의 단합된 힘, 이것이 더해져서 현재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앞으로도 단기간 내에 이렇게 드론을 개발해서 제조한 기업처럼 이후에도 저희들이 어떠한 드론이든지
임무 장비에 맞게 또 유형에 맞게 저희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그런 드론 기업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핵심적인 요소는 다 갖췄는데요. 뭐 대표님의 어떤 추진력, 도전 정신, 또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 전체 어떤 단합력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운 점들이 좀 없겠습니까만은 지금 하나하나 이제 넘어오는 것처럼 이제 할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이 드론이야말로 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국방벤처가 뛰어들기 참 좋은 분야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윤 기자님,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태경전자처럼 뭐 이렇게 LED 서치라이트 만들고 나서 이 드론을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 그냥 뭐 연계하고 있다가 그 개발까지 참여하는 업체가 이렇게 많을 텐데요. 뭐 수백 개 되고 있죠? 네, 그 육군이 그 드론봇 전투 체계 도입을 천명한 만큼 정찰과 공격, 공중 보급, 수송, 또 방호,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실제로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공격 드론의 경우에 그 폭탄을 장착하고 GPS 유도 기능을 탑재해서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투하하는 방식의 투발형 드론이 있고요. 또 비행체 하단부에 개머리판을 제거한 K2 소총을 장착을 하고 지상의 표적을 향해 수총을 발사하는 기총 발사 드론, 또 하단부에 유탄 발사기 6개를 달아서 발사할 수 있는 유탄 발사 드론, 또 목표 지점을 향해서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자폭하는 자폭 드론 등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정찰과 공중 보급, 수송, 방호, 통신 분야에서도 기술 변화의 속도에 따라서 날이 갈수록 드론의 사양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경전자에서 내놓은 군 조명탄을 대체할 수 있는 드론 서치라이트와 같은 아이디어가 접목된 드론들도 현재 활발하게 연구 개발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취재했던 그 대표적인 곳 두 곳을 꼽으면요. 지도 제작 드론과 수소 연료 전지 드론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지도 제작 드론은 이름 그대로 드론을 하늘에 날려서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단 몇 시간이면 원하는 장소의 공간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40여 분 정도 비행하면서 찍을 수 있는 사진이 400여 장 정도인데 한 장 한 장 그 낱개의 사진을 모아서 3D를 거쳐서 2D 지도로 구현하는데 3시간이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항공기에 그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사진을 확보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처럼 좀 시간과 비용 면에서 제약이 따랐지만 이러한 드론의 출현으로 지도 제작이 아주 손쉬워진 게 사실입니다. 축구공 크기의 물체까지 파악해서 지도로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드론입니다. 드론이 보통 배터리 방식이라서 비행 시간에 제약이 있는 반면에 수소 연료 전지 드론은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게 장점인데요. 스택이라는 연료 전지를 통해서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전기를 발생시켜 드론의 프로펠러를 돌리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배터리 방식보다 4배에서 8배 이상 비행 시간이 늘어난 2시간에서 최대 4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수중 드론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무인 비행체를 드론이라고 일컫는데요. 수중에서 탐색이나 또 탐지 역할을 하는 무인 장비도 드론으로 활용하고 있는 통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 대신 수중에 들어가서 잠수정 역할을 하는 드론인데요. 수중 드론은 수중 음파 탐지기 소나를 이용해서 바닷속 미확인 물체를 탐지하고 또 조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선저 검사, 그리고 수중 구조물 조사, 수중 탐사, 침몰선 조사 등 최대 200m까지 탐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잠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수심의 한계와 체류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수중 전쟁 또한 패러다임이 유인 체계에서 무인 체계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 무인 체계, 특히 수중 드론은 해양 전투에서 무인 체계의 핵심으로 현재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대형급 수중 드론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핵심 기술이 확보된 후에는 전력 화용 수중 드론 체계 개발 착수와 실전 배치 그리고 운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적의 SLBM을 조기에 탐지하고 식별해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다양한 수중 드론들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시작으로 좀 보입니다만은 우리가 뭐 대경전자처럼 이렇게 드론을 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이런 아이디어도 좀 많이 있을 테고요.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그야말로 이제 전장의 또 다른 패러다임의 큰 변화의 축을 지금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혜리 대표님은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첫 번째 여성 방산인이십니다.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인터뷰 기사를 좀 읽어보니까요. 초반에 이제 그 안 대표님을 이제 바라보시는 시각이 방산업계에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네.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좀 있었었고요. 또 여성 기업인으로서 남성과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 뭐 유리 장벽, 유리 천장 이런 것이 좀 많았을 텐데 많은 이제 어려움들을 좀 겪고 여기까지 올라오신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드셨습니까? 대체로 여성 CEO가 유리하지 않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천만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업은 어쨌든 신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뢰를 지키는 것은 제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하고 제품을 납품을 했어요. 전량 반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왜 무슨 분량이냐 그랬더니 저희 직원들도 민간 제품을 제조하시던 분들로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 직원들도 뭐 10년 이상, 15년 이상 하던 경력자들만 제가 뽑아서 그 생산을 했는데 직원들 자체도 사실은 이게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존심이죠. 어느 날 여자 하나가 방산을 부품 국산화를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딱 들어왔는데 브로커 수준으로 끝나는 것도 저는 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고 더욱이 이제 낮아지기로 했어요. 이 방산에 대한 벽이 여기서부터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난관을 하나씩 다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방탄벽을 이 극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럴수록 고객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줘라. 저희가 받는 비용보다 더한 비용이 들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신뢰이지 저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만에 대한 것만큼은 제가 서비스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무님, 네. 이제 태경전자가 앞으로 이제 방산 분야에서 더 많은 도전을 조금 하기를 기대를 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제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현재 그 국내에 들어온 기업들의 그 현주소는 대부분 기업들이 영세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10명 미만의 작은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중국의 모 회사는 탄탄한 그 자본력과 기술 인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들어온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사실 그 기업이 전 세계 드론 시장의 한 7,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과연 이 작은 기업들이 그러한 글로벌 기업을 상대할 수 있는지 그것이 상당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드론은 특히 단순한 그 어느 한 분야가 아닌 여러 체계가 종합된 종합 예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드론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가 접목된 복잡한 기술 중에 하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 부품과 기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핵심 부품이라면 이제 뭐 모터부터 시작해서 프로펠러라든지 FCC나 그리고 뭐 카메라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국내 기업들이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특히 그 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야만이 되는데 그러한 기술을 중소벤처기업이 독자적으로 갖고 있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희 태균전자는 일반 드론 기업과는 달리 저희들은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방산 분야의 SMT라는 그 전자기기 분야의 자동화 그 표면 실장 기술 이거를 가지고 매년 기본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출을 바탕으로 해서 드론을 또 하나의 분야로 기술도 개발하고 또 태경에 맞는 어떤 특수한 특화된 임무 장비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태경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저희들에 맞게 반드시 개발을 시켜서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개발했던 드론 서치라이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영역을 더욱 확장시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뭐 태경전자를 지금 끌고 계신 또 이제 이렇게 전무님이 또 포부였었었는데 이제 우리 안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뭐 더 이제 큰 이제 그런 꿈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실생활에서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방산에 들어왔을 때 사실은 감히 부품 국산화를 하겠다라고 슬로건을 걸고 도전을 했었는데요. 이 부품 국산화라는 거를 제가 이제 더 고민을 하다 보니까 뭘 하지라는 게 더 부딪혀지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단어들을 알아듣는 단어가 없어요. 또 뭐 약자어로 돼 있고 플레임으로 안 돼 있고 막 플레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무기인지 뭐에 활용을 하는 건지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그 부품 국산을 하겠다고 큰 소리는 쳤는데 뭘 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조금 이제 부딪히고 하다가 지속적으로 저는 군에 뭔가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 군뿐이 아니고 소방에서도 더 이제 인명 구조의 재난 구조에 더욱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뭔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우리 민에서는 블루투스 그러니까 골전도 헤드셋 많이 쓰거든요. 근데 군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분들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군에 이런 제품 왜 안 써요?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군에 그런 거를 쓰려면 굉장히 절차적으로 오래 걸리고 또 검증 단계도 길고 그래서 아직 활용은 못 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해야 되는 제품이다라고는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골전도 헤드셋 그거를 군에 접목하는 걸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기 윤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한 서치라이트도 지금 국리 중에 있어요. 예, 그러시군요. 제가 이제 안 대표님 이제 오늘 처음 뵙고 이제 주기 진행하는 동안에 말씀을 좀 이제 안 하셨습니다만은 여성의 섬세한 시각으로 생활 밀착형의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강점이 됐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의미와 이제 팀에서 그 구체화 시켜나가는 과정적인 부분들을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좀 잠깐 좀 느꼈는데요.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방 벤처인의 창의력과 열정이 훌륭한 국방과학 기술로 결실을 맺으려면요. 이 업체 단독으로 해서도 안 되고요. 정부가 또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한 팀처럼 움직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 될 텐데요. 오늘 이제 태경전자의 우리 안혜리 대표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난 8년 동안 이제 그 방산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아주 어려운 경험들 많이 좀 하셨는데요. 그 실질적인 국방 벤처 지원 방안으로 어떤 것이 꼭 필요하십니까? 국방 산업을 하는 분들은 그 그러니까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제한된 인원이 사용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품종 소량이거든요. 그럼 이 다품종 소량을 개발하는 것을 그 민간인들의 다수들이 사용하는 제품과 똑같이 취급을 하면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 산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 수량에 맞게끔 비용이 산정이 돼서 포괄 산정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도 그 개발을 하는 인력들도 한정이 돼 있고요. 왜냐하면 국방에 대한 규격화된 제품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나 국방 제품을 개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발 인력들도 소중히 이렇게 꾸준히 인력 개발을 해줘야 되고 규격화 또 그 서류 간소화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뭘 하나를 납품하려고 그러면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류들을 다 만들고 하려면 그것 또한 뭐 비용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또 다른 일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이제 국방에 대한 것들은 규격화와 서류의 간소화 뭐 이런 것들이 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업체별로 이제 정말 힘들어하시는 이제 부분들 중에도 한 가지긴 하지만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제조업과 그 방위 산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기본적인 특수성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일부 또 감수해야 될 사안도 있지만 규격화 표준화 문제나 이 서류 관소화 문제 같은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관계자들 좀 보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좀 개선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생생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용산 주변에 대규모 가상에서 이제 훈련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라이브 훈련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전쟁 상황들을 가상 훈련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조종, 조작, 숙달 훈련에서 전술 훈련 레벨로 시뮬레이터가 업그레이드 된 거죠. 스케일이 10배, 100배가량 이제 높아졌다라고.